부탁드릴게요. 질의응답 시간 후에는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욘드 유토피아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께서는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김상훈 목사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또 탈북자분들의 인권을 알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곳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겠지만은 한정총 제 아들을 한국까지 데려오지 못한 엄마 이소연입니다. 탈북민이기도 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탈북 여성들과 함께 그들의 인권과 정착을 돕는 유코리아 여성연합 NGO 단체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딸의 엄마 우은봉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노신혜입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노씨 가족에 나오는 노진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동주장을 맡았던 최대원이라고 합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질문 주실 때는 매치와 성함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른쪽. 예, 연합뉴스 이용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우리 제작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과거에도 그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는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TV에서도 많이 접했던 것 같고요. 이 작품이 과거 기존 작품과의 다른 어떤 차이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신의 양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새 한국에서 생활이 어떤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저도 탈북 관련된 영화나 TV 프로그램들을 많이 안 봐가지고 그래서 잘 그 전에 어떻게 이게 묘사되거나 촬영됐던지 이런 건 잘 모르긴 한데 제가 그냥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느낀 소감은 조금은 이런 탈북 관련된 영상물들이 조금은 정치적 목적으로 좀 소비되고 그냥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처음 촬영할 때부터 저희는 인물에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PD님, 저 아무래도 다른 점이 우리 목사님과 노씨 일가족이 같이 탈출을 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 비욘드 유토피아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탈북 과정이 저희가 어렴풋이만 알고 있고 사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이 촬영을 진행하면서 직접 겪어보니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다양한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루트로 이 탈출 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하는 중에도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제 노진혜 양.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아서
되게 학교에서도 되게 말이나 이런 게 좀 달라서 정착이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약간 어려서 그런가 정착이 빨라가지고 중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생활을. 네, 우리 동생 진평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정착 같은 것도 되게 쉽게 했었어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네,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우선 뭐 앞서 답변에 이어서 공동제작하신 프로듀서님께는 그 전에 탈북 소재 영화를 잘 안 봤다면 어떻게 공동제작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요. 나머지는 정말 긴박한 상황들이 영화에 담겨 있는데 사실 탈북에만 집중을 해도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탈북 가족분들 중에서 우영복님께 그때 이제 촬영까지 하느라 굉장히 정신 없었던 상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그 목사님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촬영 과정이 좀 필요했다고 느끼신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으실지, 그리고 한국 들어온 이후에 탈북민의 정착 과정은 잘 나오지 않는데 좀 어떤 과정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PD님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하던 일들이 있어서 다른 프로듀서, 다른 제가 같이 일하는 프로듀서 소개로 미국에서 들어온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동시 녹음으로만 참여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만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 측 프로덕션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미국 문화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언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프로듀서를 찾다 보니까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이소연님하고 긴밀히 계속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저도 좋은 경험일 것 같다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우영복 어머님, 네, 촬영하셨을 때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 실제 찍는다고 해서 진짜 이게 영화까지 되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저 순간순간 이렇게 여기로 말하면 유튜브처럼 이렇게 촬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영화를 찍을 때는 우리가 찍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너무 급하다 보니까 죽겠는지 살겠는지 이런 반갈이다 보니까 그 찍는 순간을 하나도 제가 체험 못했거든요. 느끼지 못하고 지금 현재 영화를 와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찍었댔지 이렇게 추억으로 남았어요. 근데 실제 우리 영화를 찍는 게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이 중국까지 넘는 데는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는 순간에 우리 같은 거는 진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소리 이렇게 찍지만 이 목사님이나 이렇게 또 대원 삼촌 같은 분들은 또 너무 키가 크다 보니까 이 민짐이라기 너무 엉망이고 그리고 기재까지 맺지 하니까 저분들은 이렇게 순간순간 밀린 거들 때문에 이렇게 썩은 나무 같은 것도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숨지만은 저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와서 걸치거든요. 와,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처음에는 이렇게 찍으러 온다는 거 저분들은 야영처럼 그러니까 캠프처럼 생각했대는데 딱 치고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래서 정말 너무 이 목사님하고 이 찍는 그 카메라 분들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좀 여기 와 보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게가 너무 좋고 그리고 애들이 진짜 하고 싶은 걸 내가 열심히 벌어서 시키고 싶은 걸 너무 하겠다는 거 다 지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도 지금 열심히 살고 또 나도 역시 이렇게 금방 나와서 정착하려고 보니까 자격증이란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청소를 일단 먼저 했어요. 청소를 먼저 하고 청소를 하면서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그 학원도 다니고 또 그거 하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겨갖고 또 사회복지사를 하고 봐갖고 지금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무슨 뭐 영화 감독도 아니고 직업이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입니다. 목회자의 그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북한이 우리 민족이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또 우리와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 주민들을 어떤지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23년 전에 제가 두만강에 가서 꽃제비들을 만나고 두만강에서 죽어가는 시체들, 죽어서 떠내려가는 시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탈북자들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작됐는데 저희 아내를 북한에서 그때 마침 탈출한 저희 아내를 북한군 장교를 제가 만나게 되고 그 아내를 한국에 탈출시키면서 이 탈북 루트를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2000년 그 당시에는 한국으로 오는 탈북 루트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몽골 사막을 직접 가봤고 베트남 국경을 넘고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탈북 저희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시작했고 또 밀항으로 한국에 데려올까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가 탈북 사역을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다큐멘터리 중에 TV 조선에서 했던 그 천국의 국경을 넘다 밀항이라고 해서 에미상 최종 노미네이트를 했던 게 있고요. 채널 A의 탈북이라고 휴스턴 대상 받은 것도 제가 했고 또 얼마 전에 4년 전에 이 시계하고 같이 찍었던 끝까지 간다 정성호 씨하고 했던 주성이라는 어린아이를 탈북해서 제가 사실 탈북 다큐멘터리는 한 10여 편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뭘 찍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탈북민들의 실상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요즘 미디어 세상이니까 그 실상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서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비욘드 유토피아도 이렇게 탄생하게 됐고요. 지금도 저는 이것을 알리는 이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우리 노씨 일가족 하지만 지금도 중국에는 그렇지 못하고 북송됐거나 아직도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기를 자기 뜻을 구출하려고 기다리는 탈북민들이 중국에 수도 없이 많고 현재 갈렙성교에도 한 200여 명이 저희들한테 구출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영화에서 나오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도 우리 이소연 씨 아들 또 본인도 얘기하겠지만 북한에 끌려가서 수용소에 갈 수밖에 단지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그래서 그 이제 이소연 씨 아들 같은 한국에 오고자 하는 또 탈북민 가족들이 중국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투영되는 것은 이 일가족의 두 성공과 실패 이 속에 아직도 중국에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에 대해서 좀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조명을 해주셔서 탈북자 문제들이 투영되고 중국에서 지금도 팔려다니고 중국 북한으로 북송당하는 우리 탈북자 문제들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딱 6일 됐습니다. 7명의 탈북자들을 제가 요 지금 코스로 해서 구출하고 6일 전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탈북민들이 저한테 구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는 모습이 너무 생생한데요. 이런 탈북민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조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기자님께서 추가 질문으로 이제 탈북한 이후의 정착 과정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해주셨는데요. 뭐 전체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우리 노실 가족의 그 정착 과정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목사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탈북민들은 일단 여러분도 기자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 국가로 가는 이유가 안전 때문에 그래요. 숨을 수 있고 밀림은. 그리고 몽골 사막으로 가면은 사실 잘못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탈북 루트를 동남아로 많이 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국정원에 가서 이분들이 신분이 정말 탈북 신분인지 체제를 전복하라고 온 간첩인지 구분을 조사를 3개월 동안 하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한국의 그 살아가는 모든 정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이라고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탈북민들에게는 당장 살 집이 없으니까 똑같은 한국 분들하고 똑같은 임대주택이라는 국민 임대주택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또 정부에서 주선하기도 하고 개인이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각자 맞는 직업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상당히 그 정착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살아가야 될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북민들의 관심이 바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히 정착한 과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저 MBN의 김문영 기자인데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고 이제 저는 이소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되게 절박한 심정을 담은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브로커분들을 믿기도 쉽지도 않을 텐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브로커분들과 소통했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이제 또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점들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제가 정착하면서 아들을 꼭 이 대한민국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살아보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냥 한국 가면 좋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은요. 실제 저희가 체험하면서 정말 24시간 전기가 오고 따뜻한 물이 나오고 내가 나가서 벌어서 쌀, 라면 같은 것을 너무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다는 거, 배고프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 탈북민에게는 정말 작으면서도 평범하면서도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제가 이 좋은 곳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림 잘 그리고 평양에 가서 금상 메달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해서 꿈을 좀 더 키워보면 정말 멋진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참 고시원 청소도 해보고 식당 일도 해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하면서 참 브로커 비용을 만들었어요. 브로커하고 소통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목사님께 찾아갔죠. 목사님 그래도 구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목사님께서도 흔쾌히도 동의하셔서 사실은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돈 욕심을 내는 브로커가 개입이 되는 바람에 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도했던 브로커들한테는 제가 대한민국 돈 제가 금액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돈도 사실은 지불도 했어요. 지불도 하고 중간중간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개입할 때마다 제가 그냥 엄마의 바람은 아들을 한국까지 무사히 데려와야 된다는 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 많은 노력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서 갑자기 중국 공안 기관에 이렇게 잡히는 바람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에 문도 두드려봤고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도 찾아봤고 한국에 또 탈북하고 연결돼 있는 여러 브로커들 제가 만난 브로커는 아마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은 제가 들인 뭐 돈과 시간과 노력으로는 사실은 비교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제 바람은 애가 잘 왔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한 가지였는데 어느 날 제가 날짜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19년 12월 29일 날에 사실 탈북민들 북송시킬 때 이제는 북한으로 보내진다는 지문을 찍고 나간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또 브로커들 통해서 정말 다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들 통해서 알아보니까 제 아들은 지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서 북한에서 소식이 또 브로커가 왔어요. 브로커가 저희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소식이 와서 29일날 북송돼서 30날에 북한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1월부터 더 보이부에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17살 차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아마도 한국에 가려고 했다라는 자백과 함께 그냥 죽이자는 작정을 했나 봐요. 갈비가 다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피가 여기저기 많이 터져 있고 먹을 것도 안 주는 상황에서 가족 면회도 안 시키고 독감방에서 고문을 받고 있다라는 브로커의 소식도 또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도 또 돈을 주고 브로커 잘 찾으면 또 되지 않을까. 정말 그 긴박했던 한 10개월 동안 북한에 북송된 이후에도 10개월 동안을 저는 하루 24시간을 정말 거의 잠도 안 자고 울어서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제가 정말 죽을까라는 생각을 해서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어느 날 정말 또 브로커가 연락이 와서 이제는 다른 브로커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해도 당하지 말고 이미 아들은 없다. 더 벌비 없다. 가족한테 연락도 안 오고 수용소에 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희망을 놓아버리고 저까지 있는다면 영영 이것이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수용소에 간 이후에도 사실은 면회도 안 되고 아마 그 수용소에서는 아마 지금 저는 살아있기만을 사실은 바랍니다. 그 모진 강제노동과 추위 속에서 변변히 입을 것도 없는 그 속에서 정말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집어먹을지언정 사람만 있어달라고 저는 그 희망을 사실은 가집니다. 사실 이 영화에 출연할 때 고민은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북한 정권의 특성을 아는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내놓았을 때 우리 아들이 그 수용소에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내가 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들 탈북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고 영화에 처음엔 참여했다가 마지막이 안 되니까 제게 시간을 좀 달라, 내가 고민을 좀 해서 우리 아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맞는지를 고민 좀 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마가 숨어버리고 엄마가 희망을 놓아버리고 정말 비단 제 아들의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오히려 김정은이가 국제사회가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 아들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때, 나아가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 너 아들을 더 죽이지 못하지 않겠냐. 그런 참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사실은 참여를 했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저는 아들과 꼭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꼭 만날 겁니다. 꼭 만날 거고요. 늘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에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변변히 옷이나 입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기도는 그냥 무조건 사람만 있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아들과 만나서 제가 밥 한 끼 먹는 게 사실은 제 소원입니다. 어떤 큰 행복을 바라진 않아요. 그냥 아들과 만나서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다는 제가 희망을 가진다면 만나서 밥 한 끼 먹을 날이 꼭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마.